한국에 손절당한 후 중국인으로 가득 찬 현시각 태국 길거리는 중국인들의 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비규환의 태국 소식을 미국의 어느 기자가 전해왔는데요.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유명 언론사에서 일하는 27살 여성 기자 카일라예요. 최근에 태국의 관광업에 대한 취재를 위해 방콕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태국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제 친한 친구 루나가 태국 방콕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루나는 항상 태국 생활에 대해 좋은 얘기만 해줬어요. 물가가 저렴해서 마사지도 자주 받을 수 있고 음식도 정말 맛있다고 했죠. 거리 곳곳에 즐비한 노점상들의 다양한 음식들, 특히 팟타이나 똠얌꿍 같은 요리들이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태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늘 미소를 짓고 있어서 생활하기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루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취재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정말 기뻤죠. 드디어 제 눈으로 직접 태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요. 특히 관광업으로 유명한 나라니까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출발 전날 루나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방콕에 간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루나는 정말 기뻐하며 자기가 맛있는 레스토랑도 소개해주고 관광지도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태국의 아름다운 사원들과 활기찬 시장, 화려한 밤문화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태국에 대한 기대감에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태국의 모습을 상상하며 비행시간 내내 미소 짓고 있었죠. 하지만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전혀 달랐어요. 공항이 너무나 한산했습니다. 평소 관광객들로 붐볐다는 공항 로비가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도 대기줄 없이 바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한산했죠. 공항 내 면세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고 열려있는 곳도 직원들만 심심해 보이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공항 식당가도 텅 비어 있었고 몇몇 식당은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루나가 말해준 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혹시 제가 비행기를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하지만 공항 안내판에는 분명 방콕에 온 걸 환영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이상한 점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관광객들의 짐으로 가득 찼을 수화물 벨트 주변도 한산했어요. 제 짐이 나오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분명 태국은 관광업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한산한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무튼 비행기가 일찍 도착한 탓에 루나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았고 연락을 해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태국에서 산 유심히 말썽이라 도저히 먹통이었어요.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남성이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더라고요. 그 남자는 한국 사람인 승우 씨였습니다. 서양인보다 오히려 더 피부가 하얗고 빛나는 남성이었는데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좀 써도 괜찮겠냐고 물어봤고 승우 씨는 흔쾌히 휴대폰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승우 씨의 휴대폰을 빌렸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한글로 가득한 화면을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죠. 그때 승우 씨가 가까이 다가와 도와주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쿨한 비누향이 코끝을 스치면서 저도 모르게 그의 향기에 집중하게 되었거든요. 그 향기는 왠지 모르게 저를 안심시키는 듯 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느낀 불안감이 순간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휴대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그의 목소리도 차분하고 부드러워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휴대폰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향기와 목소리에 집중해버렸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 출국장에 도착했다고, 환전소가 모여있는 장소에 있겠다고 메시지를 보내두었어요. 승우 씨와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직원으로 불법 체류 문제를 다루러 왔다는 말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취재차 온 저로서는 이런 정보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렸죠. 승우 씨의 뒤편으로 보이는 의전 관계자들을 보면서 그가 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얼른 일 보러 가시라고 얘기했지만 승우 씨는 혹시나 제 친구와 엇갈리면 연락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며 제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루나는 곧 도착했고 친구가 도착하자마자 승우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루나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방금 전 만났던 승우 씨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승우 씨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캐물으며 루나의 눈동자는 더욱 빛났어요. 저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나의 표정을 보니 제 말을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휴대폰을 빌려준 사람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루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주제를 돌리고 싶어 태국 상황에 대해 물어봤어요. 공항이 왜 이렇게 한산한지 궁금했습니다. 루나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최근 태국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이 지금 한국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루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태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한국이 불법 체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해요.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태국의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루나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장사가 안 되자 한국인을 좋아했던 태국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승우 씨가 왜 태국에 왔는지 이해가 됐어요. 법무부 직원으로서 불법 체류 문제를 다루러 온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태국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그의 방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았어요. 루나의 말을 들으며 태국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과연 태국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오히려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커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문득 태국의 최근 대마 합법화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혹시 음식에 대마가 섞여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하자 루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그 문제로 태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고 설명했어요. 새로 선출된 패통탄 총리가 대마를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규제하겠다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태국 국민 대다수는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 총리는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게 문제인 건가 싶었어요. 루나와의 대화를 마치고 우리는 루나가 머무는 숙소로 향했어요. 긴 비행으로 인한 피로가 몰려왔고 저는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루나의 방에서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는데 순식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방 안이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하늘은 황혼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예상보다 꽤 오랜 시간 잠들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루나는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저녁을 먹으러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머릿속이 멍한 상태였지만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루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죠. 옷을 갈아입고 나올 준비를 하는 동안 루나가 카오산로드에 가보자고 말했어요. 태국에 왔으니 그 유명한 곳은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택시를 타고 카오산로드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야경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루나의 말대로 예전만큼 관광객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카오산로드에 도착하자 예상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사람이 없다고 하는 루나의 말과 달리 거리에는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오지 않는다더니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의아했어요. 루나에게 물어보자 루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한국인들이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쁠 거라고 얘기했죠. 루나의 설명에 따르면 저건 다 중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카오산로드의 대부분은 중국 사람들이라는 거였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제 눈에는 분명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루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특정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배 까고 다니는 남자가 보이냐고 물으며 한 남성을 가리켰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무의식 중에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반응을 본 루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100% 중국인이라고 했어요. 중국인들은 눈치를 보지 않고 저런 혐오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죠. 루나의 말을 들으니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법한 행동들이 이제는 눈에 띄게 되었고 그들이 중국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경악스러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바로 길에서 아무렇지 않게 볼일을 보는 중국인들이었죠. 심지어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길가에서 옷을 내리는 모습이 경악스러웠어요. 속이 너무 안 좋았고 재빨리 고개를 돌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루나는 최근에 중국인들을 받아들이면서 태국 길거리가 똥밭이 되어버렸다며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얼른 지나가자며 빨리 저를 이끌었죠. 거리 양쪽으로 늘어선 가게들 중 절반은 한국인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인 퇴출이라고 적힌 팻말들이 보였어요. 이런 극단적인 모습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한국인들을 환영하는 가게와 퇴출을 요구하는 가게가 공존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한국인 퇴출이라고 쓰인 팻말들을 보며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텐데 말이죠.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한국인 환영 현수막이 걸린 가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는 직원의 모습이 보였어요.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한 손님이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막대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상황을 살펴보니 종업원이 실수로 주문을 잘못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의 반응은 지나치게 과했어요. 종업원을 심하게 하대하는 모습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그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루나가 제 팔을 잡아 저를 말렸어요. 루나는 그 손님도 중국 사람이라고 말했죠. 이어서 루나는 중국인들의 행동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아래로 보이는 사람에게 저렇게 경우 없이 군다고 했어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는 말도 덧붙였죠. 루나는 제게 그 상황에 개입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런 일을 말리다가 오히려 제가 더 크게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냥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죠. 가게 안의 소란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중국인 손님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종업원을 몰아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짓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그는 쟁반 위의 음식을 가리키며 자신이 시킨 게 이게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돈은 받아먹겠다는 거냐며 화를 냈어요. 종업원은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사과를 반복했지만 중국인 손님은 들은 채 만취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는 이런 쓰레기 같은 서비스로 장사하는 게 말이 되냐며 매니저를 당장 불러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부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고 몇몇은 작은 목소리로 뭐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루나가 제 팔을 잡아 저를 말렸습니다. 루나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루나는 가만히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저 사람이 중국인이라 괜히 너에게 불똥이 튄다고 말이죠. 루나의 말에 저는 망설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인 손님의 태도가 점점 더 과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특히 어린 태국 종업원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 다가가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태국 종업원을 자신의 뒤로 보내고는 영어로 중국인 손님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승우 씨였기 때문이에요. 승우 씨는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목소리로
중국인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종업원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사람을 하대하느냐고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정의감이 묻어났죠. 중국인 손님은 승우 씨의 개입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반박했어요. 자신이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데 주문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오히려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승우 씨에게 이 일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요. 하지만 승우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논리적으로 대응했어요. 가게 측에서 이미 다시 원하는 메뉴로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반문했죠. 승우 씨의 말에는 이성적인 논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손님은 더욱 화를 내며 자신의 시간이 곧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는 승우 씨를 향해 가난한 한국 남자 주제에 남아도는 게 시간이라 잘 모르는 것 아니냐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승우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중국인 손님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어린 종업원을 하대하는데 시간을 쓰길래 그런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어요. 이어서 승우 씨는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생각도 안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부끄러운 줄 알면 당장 나가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승우 씨의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간 진상 중국인의 눈치만 보고 있던 사람들도 그제서야 한두 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승우 씨가 나서지 않았다면 어린 종업원이 무릎까지 꿇어야 할 것 같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승우 씨의 개입으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인 손님은 씩씩대며 가게를 나갔어요. 그가 떠나자 주변 사람들은 승우 씨를 향해 환호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하는 듯 했어요. 이렇게 상황이 해결되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승우 씨와 눈이 마주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아 확실치는 않았습니다. 저는 승우 씨에게 아는 척을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승우 씨는 주변의 환호에 간단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곧장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호기심에 승우 씨의 자리를 살펴보던 저는 의외의 광경을 목격했어요. 승우 씨의 테이블에는 미모의 여성이 앉아 있었고 둘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저는 갑자기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냥 술이나 먹자 생각하며 루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카오산로드의 거리는 서서히 어둠에 물들어갔어요. 거리에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밤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술집 안은 여행자들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로 더욱 북적였죠. 맥주향과 각종 안주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거리의 일상적인 소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비명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죠. 술집 안의 사람들도 하나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밖을 내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국인 반대를 외치던 가게의 사장님과 그 무리들이 한국인을 환영하는 이 가게로 몰려들었어요. 그 불량배들의 모습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각종 무기로 보이는 것들을 들고 있었죠.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심지어 깨진 병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망설임 없이 가게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순식간에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들은 손님들의 테이블을 무자비하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음식들이 사방으로 흩뿌려졌어요. 공포에 질린 손님들의 비명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테이블 밑으로 숨었고 또 어떤 이들은 가게 구석으로 도망쳤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황급히 나와 그들을 말리려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얘기해봅시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듯 했어요.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서 가게 한쪽 구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행패를 부리는 무리는 총 5명이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사장님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입에서는 거친 욕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장님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제발 손님들에게 이러지 마세요. 원하는 걸 다 들어줄 테니 나가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러자 그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혹했어요. 가진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고 손에 들린 야구방망이를 흔들며 위협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리 중 한 명이 갑자기 어린 종업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그 종업원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병의 날카로운 끝이 종업원의 하얀 목에 닿았어요.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린 종업원의 눈에는 공포의 눈물이 고였고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입에서는 작은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듯 사장님은 바로 포스기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포스기 앞에 선 사장님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친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우리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가게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위협적이 되어갔어요. 손님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함이 가득했고 일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사장님이 포스기에서 돈을 꺼내는 순간 저는 승우 씨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우 씨는 아주 조용히 불량배들의 뒤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승우 씨의 행동이 너무나 위험해 보여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짐작은 갔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죠. 제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건네지기 직전 승우 씨가 번개같이 움직였어요. 그의 동작은 너무나 빨라서 제 눈으로는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순식간에 불량배의 우두머리가 의자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며 쓰러졌어요. 그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어린 종업원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재빨리 불량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손님들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종업원의 얼굴에는 공포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의 달리는 발소리가 긴장감 넘치는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우 씨는 곧바로 다른 불량배들을 향해 몸을 날렸어요. 그의 동작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타격으로 불량배들을 하나둘씩 제 앞에 나갔어요. 그의 몸놀림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동시에 강력했습니다. 불량배들은 승우 씨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몇몇은 도망가려 했지만 승우 씨의 빠른 발놀림에 미처 달아나지 못했어요. 순식간에 모든 불량배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손님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상황이 역전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남자 손님들은 용기를 내어 쓰러진 불량배들을 재빨리 깔고 앉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사장님은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침착함이 묻어났습니다. 동시에 가게에서 노끈을 구해왔어요. 굵고 튼튼해 보이는 노끈이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합심하여 불량배들을 묶기 시작했어요. 서로 도와가며 단단히 묶었습니다. 불량배들의 몸이 꽁꽁 묶일 때마다 다행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 불량배까지 묶고 나자 가게 안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승우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의 용기와 기술이 없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두가 상상하기 싫어했죠. 승우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경찰이 도착했어요. 경찰들은 신속하게 불량배들을 연행해 갔어요. 저는 먼 발치에서
승우 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이 어쩐지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승우 씨가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승우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있었지만 여전히 친절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만나다니 우연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마치 방금 전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공무원이라면서 어떻게 싸움을 그렇게 잘하는지 물어봤어요. 제 목소리에는 놀람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승우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입을 열었어요. 그는 사실 자신이 707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더욱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 특수부대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승우 씨의 얼굴에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한국에 여러 특수부대가 있는데 특히 707 특수부대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특수부대로 1981년에 창설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는 서울이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때와 맞물려 정부의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따라 대테러 부대로 설립되었다고 해요. 평시에는 테러 진압을 주임무로 하고 매우 엄격한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보니 승우 씨의 빠른 대처와 뛰어난 무술 실력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의 평온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놀라운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승우 씨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까 본 미모의 여성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모습과 승우 씨와 함께 있던 장면이 선명히 기억났어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일행은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승우 씨는 일행이라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의 표정에 의문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아까 여성분과 함께 계시던 것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업무차 만난 사이고 그분이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셔서 함께 식사만 한 것일 뿐 아무 사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자 승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모레 비행기를 탈 예정인데 내일은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은 수줍은 듯한 표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제 전화를 사용했으니 혹시 시간 나면 밥 한 끼 사달라고 말이에요. 저는 승우 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도 몰래 얼굴이 붉어졌고 좋다고 대답하며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헤어질 때 승우 씨의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와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데 멀리 있던 루나가 다가왔습니다. 친구의 눈에는 호기심과 장난기가 가득했어요. 루나는 제 팔을 퍽퍽 치며 흥분한 목소리로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계속 캐물었어요. 저는 너무 쑥스러워 얼른 가자고 먼저 앞장섰죠. 밤에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승우 씨와의 우연한 만남부터 내일의 약속까지 모든 순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갔어요. 내일 있을 만남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휴대폰을 집어들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남자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죠. 다양한 정보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음식부터 데이트 코스까지 여러 가지를 찾아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검색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승우 씨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었죠. 그의 취향은 어떨지 상상해보며 설레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한밤중이 지나고 있었어요. 얼른 자야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눈을 감아봤지만 승우 씨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카일라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 사태가 정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한국 남자가 어떤 걸 좋아하나 궁금하다고 하는데 한국 남자의 특징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